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전행준입니다. 난임병원에 방문했는데 먼저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으시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살이 쪘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겼다. 혹은 반대로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중 5에서 10%에 해당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난소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 대사장애이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고안드로겐 혈증, 즉 남성 호르몬 과다를 뜻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다모증, 털이 많거나 여드름, 그리고 혹은 피검사에서 안드로겐 농도가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월경, 희발월경과 같은 배란 장애, 월경 주기가 3배 이상 길어졌거나 혹은 6개월 동안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음파상 보이는 다낭성 난소 형태가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보면 진주 목걸이처럼 2에서 9mm의 12개 이상의 동글동글한 형태, 즉 난포가 보이는 경우를 얘기하며 위에서 말한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에 띄는 그런 공통 증상이 있을까요? 여드름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머리숱이 많으시거나 눈썹이 좀 진해 보이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모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머리숱뿐만이 아니라 복부에도 털이 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긴 합니다. 원래 남들보다 털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궁 내막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장기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 내막암,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배란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배란으로 인해서 난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약 80% 정도가 배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배란 유도제로 치료할 수 있고 배란 유도제로도 안 되면 과배란 주사를 맞거나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환자라면 체중 감량만 해도 배란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 내 체중에서 5에서 10%만 감량을 하셔도 배란 장애와 임신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낭성이라서 살을 빼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지만 하지만 다낭성이 없는 환자들과 똑같이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다낭성이 있고 조금 과체중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체내 세포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단, 운동, 그리고 약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하루아침에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장기간 걸쳐 조금씩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신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마르거나 혹은 정상 체중인 분들에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발견됩니다. 영어로는 lean PCO, 한국말로는 이제 날씬한 다낭성 난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육보다 체지방 비율이 높은 마른 비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무게로 비만을 판단하기보다는 바디 컴포지션, 이제 체성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하나인 무배란이나 고안드로겐 혈증으로 인한 증상이 없는지도 잘 봐야겠네요. 삭센다나 위고비와 같이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가 다이어트 치료제로 효과가 발견된 약제들이 있는데요. 의약품 정보를 찾아보면 삭센다와 위고비 모두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준비 중이라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많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아직은 임산부에서 임상 실험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삭센다는 시험관 시술 중에 위 배출 부작용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모체에도 위험하고요. 위고비 역시 음식물이 역류해 폐로 흡인되어 발생하는 폐흡인 증후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 준비는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